토지부상 사건을 접하면서 보상금 산정이 가장 어려운 항목을 뽑으라면 내 땅에 있는 나무, 바로 수목보상금인데요. 같은 땅에 있는 같은 나무라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땅 주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수목보상금의 핵심과 실제 보상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 및 물건 조서인데요. 공익사업이 결정되면 사업 시행자는 내 토지와 물건 등의 상태를 기록하는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토지 및 물건 조서는 14일간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14일의 열람기간 안에 토지 및 물건 조서에 적혀있는 나무의 종류와 수량, 규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토지 및 물건 조서가 나중에는 감정평가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조서를 가지고 감정평가가 진행되면 보상금이 적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소나무 300주가 있는데 조서에는 250주만 적혀 있다거나 나무의 크기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수종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나중에 평가되는 보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조서를 우편으로 받아보시거나 못 받으셨다면 기간 내에 열람하셔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목보상금의 산정 방법에 대해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수목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나무 자체의 가격인 취득비가 아닌 수목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 즉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여기는 예외가 있는데요. 이전비가 취득비보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취득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목을 이전한 뒤에 전처럼 사용할 수 없는 품종이나 환경이라면 취득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이전 불가피성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품종과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이의 없이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수령합니다. 이전비는 나무를 땅에서 캐내는 굴치비부터 운반비, 상하차비, 다시 심는 식재비, 재료비와 각종 부대비용, 그리고 나무를 이식했을 때 통상적으로 나무가 고사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고손해를 반영해 비용을 산정하는데요. 특히 나무의 종류와 수령, 규격에 따라 이식하는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정평가사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근원 직경, 흉고 직경, 수고, 수간폭 등을 측정해서 이전비를 결정하고 이를 기재해 두는데요. 근원 직경이 1, 2cm만 차이나도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서에 이러한 규격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이의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비는 같은 품종의 거래 사례나 조달청 수목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고가의 특수 수목인데도 조달청 단가로 낮게 평가된 경우에는 전문 업체의 견적서나 실제 거래 사례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평가 시 반영되도록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감정인 선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감정인들이 조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수목 감정에 대한 경험이 많은 감정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토지 및 물건 조서 열람기간이 지나고 나면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감정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사업 시행자, 시도지사,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해서 총 3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진행합니다. 만약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 입장을 대변해줄 평가사 없이 시행자와 지자체 측 2인만으로 평가가 진행되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감정 비용은 전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반드시 소유자 몫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차들을 전부 진행했음에도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보상금 중액은 총 3번에 걸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이렇게 3번의 단계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영상 만들어 두었으니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땅이 토지 수용되면 토지부터 수목과 같은 지작물 그리고 영업까지 보상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각 절차마다 감정평가서를 살펴보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런 어려움이 있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고정 댓글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토지에 나무가 빽빽하게 많이 심어져 있으면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현행법상 수목의 손실보상액은 나무가 정상적으로 식재된 상태, 즉 정상식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서는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정된 토지에 나무를 지나치게 빽빽하게 심어둔다고 해서 심어진 숫자 그대로 보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 정상식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로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단지 나무 간격이 조금 좁다
없다는 이유로 정상식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수목보상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실제 감정평가 과정에서 내 수목이 부당한 평가를 받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내 나무의 식재 상태가 정상식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증명해 내셔야만 소중한 보상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수목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토지물 물건 조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무의 종류와 수령, 규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 결과를 그냥 믿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비가 어떤 항목으로 계산됐는지, 고손율은 어떻게 적용됐는지, 취득비와 비교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이 결정됐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소유자 몫의 감정인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상금 증액 절차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상식 여부가 어떻게 판단됐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나무가 많다고 보상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정상적인 식재 상태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땅 주인들을 실제로 놓치기 쉬운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